힌트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힌트를 보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의 죽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되게 뭐가 돼 풀지를 못하는데. 별의별. 안녕하세요. 별의별 기획의 대로입니다. 저는 매일 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는 이유는 아직 배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제는 2707번 Extract character in a string. 계열 문자열 딕셔너리 문자열 S가 주어질 때 문자열 S를 딕셔너리에 있는 단어들로 최대한 많이 나누고 딕셔너리에 없는 문자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문제입니다. extra가 나오면 뭐다? set이다. 뚝딱 리턴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뚝딱? 리턴과 리턴 변수 사이에는 로직을 구현해주죠. 코딩은 뭐다? 리턴 변수와 리턴 사이의 로직이다. 코딩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와 알고리즘의 구현 과정입니다. 이중 루프로 딕셔너리와 문자열을 비교해줍니다. 이중 루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라이브 코딩으로 면접을 봤던 때가 있었죠. 알고리즘도 잘 모르던 때라 쩔쩔매고 있었는데 면접관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의 근간은 다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냐? brute force 라고도 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무식하게 모든 경우를 탐색하는 겁니다. 코드가 지저분해지니 메서드로 코드를 정리해줍니다. in dictionary를 만들어보죠. in dictionary는 문자열의 특정 index로부터의 문자열이 딕셔너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메서드입니다. 문자열이 딕셔너리에 없으면 0, 문자열이 딕셔너리에 있으면 딕셔너리에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하죠. brute force로 문자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에 있는 만큼 index를 건너뛰면 S의 부분 문자열이 딕셔너리에 있는 단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딕셔너리의 단어 길이만큼의 문자열이 딕셔너리에 있는 게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딕셔너리에 없는 문자의 개수니까 이미 딕셔너리에 있는 문자는 건너뛰자는 거죠. if 문이 잘못됐습니다. 리턴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은 부분 문자열이 딕셔너리에 존재한다는 건데 우리는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을 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딕셔너리에 존재하지 않을 때의 조건으로 바꿔줍니다. 아니 이런 실수를 제가 카운트를 잘못해주고 있었습니다. 플러스 1 할 필요가 없죠. 서스트링의 첫 파라미터는 시작이므로 리턴만큼만 더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실수를 제가 엣지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았네요. 딕셔너리에 없는 문자의 개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경우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요? 이 경우요. Star of Stars 대로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별의별 대로라는 뜻이죠. 딕셔너리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구현한 코드로는 Star of Stars arrow 단어를 쓰면 딕셔너리에 없는 문자열은 D 하나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구현한 코드로는 star라는 단어와 라는 단어 그리고 arrow 단어만 쓰이면서 딕셔너리에 없는 문자열은 D, S 두 개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딕셔너리에 없는 문자열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는 정성스럽게 쓴 디지털 쪼가리가 됐어요. 심혈을 기울여 수정합니다. in dictionary 메소드에서 그냥 딕셔너리에 있는 문자열을 리턴하는 대신 딕셔너리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짧은 단어를 리턴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독성도 떨어지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투포인터를 활용해 이전 히스토리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과는 없었지만 시도는 좋았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다가 문득 힌트의 유혹에 빠집니다. 할 수 있다. 우리 사용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여기 개발자가 힌트를 보면 먼저 죽은 디지털 쪼가리들이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힌트를 보는 순간 나만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사라집니다. 마치 문제 해결 능력이 죽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힌트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힌트를 보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의 죽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되게 뭐가 돼 풀지를 못하는데. 아니 이제 맞던 케이스도 틀려.
심혈을 기울여 수정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002, 003, 004, 099. 그러니까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 보통 사람들이 002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002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혈을 기울여 수정합니다. 이성의 날카로움과 감성의 섬세함을 모두 동원해 수정합니다. 저 맛식이 잘못된 건지 수능 볼 때도 수학적 기납법 틀려서 사전 까먹었는데 물론 사전만 까인 건 아닙니다. 혹시 기납법의 저주로 소스 코드를 틀리게 작성한 게 아닌지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DP에서는 저 맛식이 중요하거든요. 뭔가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계획은 문자열을 이동시키면서 해당 의 문자와 이전 문자열을 결합한 부분 문자열이 딕셔너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쁘게 프린트되는 것 좀 보세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서야 설명드립니다. DP는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서 한번 계산한 것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로 중복 계산을 피해서 계산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역시 효율성은 게을러야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누적합을 구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배열에서 특정 구간의 합을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크기가 10이죠. 우리의 DP 배열에는 n+1, 10+1, 11의 크기를 갖습니다. 초기화 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까지. 우리는 지금 DPi+1이 배열 0부터 i까지의 합인 걸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쭉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갖게 되죠. 암산 잘하시는 분은 하나씩 계산해 보시고 우리는 이렇게 저장된 DP 배열을 사용해서 특정 구간의 합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열 3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 방식대로라면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DP 배열을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DP7 빼기 DP2를 하면 되겠죠. 왜요? 왜긴 왜요? DP7은 1부터 7까지의 합 28이고 DP2는 1부터 2까지의 합 3입니다. 28 빼기 3을 하면 25가 되어서 3부터 7까지의 합이 되죠. 그래서 일반화를 하면 배열 n부터 m까지의 합은 dpm 빼기 dpm-1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열이 아무리 커져도 특정 구간의 합을 구하는 시간은 일정하게 됩니다. On의 시간 북적도로 dp 배열을 만들어 놓고 O1의 상수 시간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이 문제에 적용해 보자는 거죠. DPi라는 배열의 i의 까지의 부분 문자열에서 딕셔너리에 없는 문자의 개수를 저장하는 겁니다. 현재 i에서 끝나는 모든 가능한 부분 문자열을 딕셔너리와 비교해서 딕셔너리에 있으면 DPi와 비교해서 더 작은 값으로 업데이트하고 딕셔너리에 없으면 딕셔너리에 없으면 현재 의 문자를 extra로 간주하고 DPi-1에 1을 더해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DP를 리턴하면 답이 되겠죠? 오늘도 클리어했습니다. 과거의 나 뭐하는 놈이었을까요? 과거의 나는 배울 것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 그득그득한 마음으로 패기롭게 도전했지만 extra가 나오면 뭐다? #set이다.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기에 우리는 다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마주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고 그 모든 과정에서 지금의 나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고맙고 앞으로의 내가 기대가 됩니다. 끝. 안녕. 읽고도 문제 풀이 시작해요. 읽건데 문자 세기 결과값 변수로 출발해요. 워드 하나씩 글자 하나씩 역시 나는 커